딸 혼수비를 모으던 갯돈 받던 날, 그 돈을 몽땅 들고 시어머님이 사라지셨습니다. 다음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여사님 찾았습니다. 급히 경찰서로 달려갔지만 경찰은 저를 따로 불러놓고는 뜻밖의 이야기를 전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참을 수 없이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그 소식은 저희 가족 모두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하지만 평소에도 서로를 깊이 아끼고 존중하시던 시부모님이셨기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희 시부모님은 늘 서로를 깊이 아끼고 존중하시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특히 시아버님께서 시어머님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셨는지 저는 그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많이 배우게 되었죠. 시집을 오자마자 본 두 분의 너무나 다정한 그 모습에 놀라기도 할 정도였어요. 사실 저희 친정 부모님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다정하고 화목한 부모님과는 거리가 멀었거든요. 두 분은 마치 서로 앙숙이라도 되는 듯 보일 정도였고요. 잠도 따로 주무시고 마주치기만 하면 작은 일 하나로도 다투기 일쑤였죠. 예를 들어 어릴 때 기억에 남는 일이 있는데 어느 날 저녁 식사 시간에 엄마가 아빠가 놓고 간 신문 한 장을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크게 화를 내셨어요. 아빠는 그런 엄마의 반응에 언성을 높이며 맞받아치셨고요. 한참이나 서로 잘못을 꼬집으며 목청을 높이던 두 분은 제가 그 신문을 한쪽으로 치우고 나서야 상에 앉으셨습니다. 두 분은 결국 식탁에서 자리만 차지한 채 서로 돌아서서 말도 하지 않고 식사를 마쳤죠. 그때 저는 무서워서 숨을 죽인 채 그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분명 밥을 먹고 있었지만 제대로 씹지도 못했고요. 부모님의 말다툼은 집안의 일상 그 자체였지만 도저히 익숙해지지 않았죠. 그 때문에 저의 어린 시절은 늘 무거운 공기로 가득 찼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저만 그런 기분을 지닌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은 엄마가 힘들다며 조용히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본 적도 있거든요. 하지만 아빠는 그런 엄마를 달래주시기는커녕 더 큰 소리를 내며 감정을 터뜨리셨죠. 그 바람에 엄마는 마음속 깊이 상처를 받은 것이 분명해 보였고요. 그렇게 다툼이 거듭될수록 두 분 사이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고 마치 보이지 않는 벽처럼 우리 가족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저는 늘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했죠. 부모님이 다투지 않도록, 무언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늘 경계하며 살았습니다. 혹여나 제가 잘못한 일로 부모님이 다투시기라도 하면 더 힘들었으니까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집안이 무거운 분위기였어요. 저는 작은 실수 하나가 큰 문제로 번질 거라는 걸 잘 알면서도 어린 마음에 어쩔 수 없이 그만 실수를 하고 말았죠. 저녁 준비를 돕다가 실수로 엄마가 아끼시던 접시 하나를 깨트리고 말았거든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더라고요. 조용히 바닥에 떨어진 그 깨진 접시를 바라보며 이젠 정말 큰일 났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데 엄마가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듣고 달려오셔서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이미 화가 차오르신 듯 소리를 지르셨어요. 어떻게 그걸 깨트릴 수가 있니? 왜 그렇게 조심하지 못하니? 평소처럼 엄마의 말이 툭툭 튀어나오며 저를 마구 치는 것 같더라고요. 아빠도 그런 제 모습을 보고는 엄마의 말을 받으며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왜 또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냐? 당신도 좀 도와주지 않고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벼랑간 엄마는 아빠에게 맞받아쳤고 두 분은 금세 언성을 높이며 다투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그 싸움이 제 탓이라는 생각에 눈물이 고였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한마디라도 했다가는 상황이 더 나빠질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부모님은 결국 식탁에 앉지도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저는 혼자서 깨진 접시 조각들을 보며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요. 제가 한 실수 때문에 두 분이 또 싸우게 됐다는 생각에 마음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다시는 실수하지 말아야지. 그 순간 어린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렇게 조용히 눈을 감고 다짐하는 것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약속은 지키기 너무 어려웠고 집안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답니다. 그런 분위기다 보니 친정집에서의 추억 속에는 가족 간의 따뜻함이나 평화로운 기억은 사실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친정집에 대한 기억과 느낌은 언제 또 싸움이 터질까 조마조마한 마음에 긴장부터 먼저 되었던 그런 기억만 남아있으니까요. 엄마와 아빠가 서로의 말을 끝까지 듣기보다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일이 많았고, 때로는 말이 지나쳐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모습도 자주 보였죠. 그럴 때면 저는 가슴이 아프고 이러다 가족이 무너질까 걱정이 되곤 했습니다. 이런 환경이 저에게는 항상 큰 상처였고요. 그 바람에 진정한 가족이란 무엇인지, 따뜻함이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한 채 성장했던 것 같아요. 그때의 기억들은 지금도 가끔씩 마음 한켠을 무겁게 누르고 있고요. 그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 처음 시댁에서 보았던 시부모님께서 다정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이 저에게 얼마나 큰 위안과 희망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제가 낯설어 저러시나 싶기도 했어요. 저희 부모님도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는 가식적으로 웃으면서 서로 잘 지내보려고 하시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시부모님을 뵈면 뵐수록 서로에 대한 애정이 더 느껴지더라고요. 초반에 저를 보고 낯을 가리시는 바람에 덜 다정하셨던 거였죠. 어느 겨울, 설을 앞둔 때였어요. 시어머님이 감기에 걸려 몸이 많이 안 좋으셨는데 시아버님께서 따뜻한 죽을 직접 끓여주시더라고요. 명절을 보내야 했고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시아버님께서는 그 어떤 일보다 시어머님의 건강이 우선이시더군요. 시어머님의 감기약과 물을 함께 곁에 챙겨드리는 것은 물론이고 이불도 몇 겹이나 덮어드리며 말씀하시는 모습이 참 다정하더라고요. 춥지 않게 꼭 따뜻하게 있으세요. 또 한 번은 시어머님이 작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시다가 손을 대셨을 때였어요. 찬물을 데우느라 솥에 물을 담아 끓이다가 그렇게 되신 거죠. 함께 있던 저도 놀라 얼른 찬물을 담아 어머님 손을 담갔습니다. 그런데 거실에서 그 모습을 보신 시아버님은 주저없이 달려와 시어머님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안고는 상처에 약을 발라드리시는 겁니다. 괜찮아? 조금 천천히 하면 어때? 무리하지 말고 쉬어. 내가 한다니까. 그러면서 다정하게 다독여 주셨죠. 시아버님이 평소엔 말수가 적으셨지만 그 순간만큼은 시어머님의 작은 불편함에도 온 마음을 쏟으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두 분은 힘든 일도 늘 함께 하셨어요. 집안에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도 시아버님은 시어머님의 의견을 먼저 물으시더라고요. 무슨 일이든 두 분이 손을 꼭 잡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모습이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정도였습니다. 어떤 날에는 두 분이 작은 말잔치에 나란히 손잡고 가셔서 지나가는 이웃들에게도 밝게 웃으며 인사하시는 모습도 참 보기 좋았죠. 시아버님은 시어머님을 향한 사랑과 존중을 행동 하나하나에 자연스럽게 담아내셨고 시어머님도 그런 시아버님 곁에서 언제나 든든하고 행복해 하셨습니다. 그 다정한 두 분의 모습은 저에게도 큰 귀감이 되었고 지금도 그 따뜻한 기억이 마음 깊이 남아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다정함이 느껴졌기에 두 분을 닮고 싶었어요. 남편은 그런 시부모님을 보고 자란 터라 항상 다정한 사람이고 저만 잘하면 시부모님만큼은 아니어도 저희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 저를 시부모님은 기특해 하셨는지 저를 예뻐해 주셨죠.
처음 시댁에 왔을 때만 해도 긴장되고 낯설기만 했던 저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시부모님과 저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시부모님께서 저를 조금은 조심스럽게 대해주셨지만 그 속에서도 느껴지는 진심 어린 애정 덕분에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렸죠.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시댁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갑자기 감기 기운이 심해져서 집안일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눈치가 보여 제 할 일을 하려 애쓰며 아닌 척 견디고 있었죠.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잠시 작은 방에 누웠습니다. 그때 시어머님께서 조용히 방에 들어오셔서 따뜻한 차를 건네주시더라고요. 어쩐지 얼굴이 안 좋더라니. 괜찮기는 뭐가 괜찮니? 그러다 큰일 나. 몸이 안 좋으면 무리하지 마. 언제든 편하게 쉬어야 해. 그렇게 다정하게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살뜰히 챙겨주셨습니다. 친정에서 겪던 것과 너무 다른 대우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군요. 그리고 얼마 뒤에는 시아버님께서 저를 데리고 근처 산책을 나가자고 하셨어요. 평소 말씀이 적으신 분인데 그날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정하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너무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걸어야 해. 그러시더니 동네 구석구석을 돌며 남편 어릴 때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저를 처음 만났을 때 막내딸이 하나 더 생긴 기분이셨다는 말씀까지 하시면서요. 그 산책길에서 저는 시아버님의 따뜻한 마음을 온몸으로 느꼈고 마음 한구석이 촉촉해졌습니다. 시아버님의 말씀이 진심이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쑥스러운 듯 허허 웃으며 말씀하시는 모습에서 진솔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러다 또 한 번 큰일이 있었습니다. 시아버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크게 다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였죠. 평소 건강이 좋지 않으셨는데 자식들 걱정한다고 말씀을 안 하셨대요. 그러다 어지럼증으로 쓰러지시면서 여기저기 긁히고 다치신 겁니다. 소식을 듣고 서둘러 병원에 달려갔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시부모님께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위로하시는 모습을 보며 진정한 가족이란 이런 모습이구나 하고 새삼 깨달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님은 이미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한치의 걱정도 감추지 못하고 계셨거든요. 손에 든 병원 서류들은 구겨져 있었으며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금방 나으실 거야. 우리 남편이 얼마나 강한지 알아? 그 말씀을 하시며 떨리는 손으로 시아버님의 손을 꼭 잡고 계셨죠. 시아버님은 창백한 얼굴로도 환한 미소를 지으려 애쓰셨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한마디 한마디가 힘있고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유, 미안하다. 모두 걱정 끼쳐서. 내가 너무 강한 척만 했나 보다. 강한 것도 좋지만 때로는 기대도 해야죠. 우리가 있잖아요. 시아버님의 말에 시어머니는 고개를 살며시 끄덕이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만큼은 가족이라는 단어가 가진 깊은 의미를 온몸으로 느꼈고 그 감동이 지금도 마음속에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저는 시어머님께 다가가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저도 힘이 될 수 있게 더 자주 찾아뵐게요. 시어머님은 그런 저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죠. 그래, 덕분에 마음이 든든해졌어. 고맙다. 그날 병실의 작은 공간 안에는 아픔도 걱정도 있었지만 그보다 훨씬 큰 사랑과 믿음이 가득했습니다. 서로를 부둥켜 안고 위로하는 시부모님의 모습은 저에게 가족이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를 다시금 일깨워 주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저도 그 다정한 마음을 닮아가고 싶다는 다짐을 더 굳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시부모님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명절에는 조금이라도 먼저 달려가 준비를 돕고 시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반찬을 직접 만들어 가기도 했어요. 시부모님께서는 제 손길 하나하나를 감사해 하시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죠. 덕분에 집안이 한층 더 따뜻해졌다. 종종 함께 앉아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고요. 그런 시간들을 통해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때로는 웃고 때로는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가는 그 시간이 저는 정말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를 향한 시부모님의 애정이 느껴지는 말씀을 듣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시부모님께서 저를 예뻐해 주시는 마음 덕분에 저도 더 많이 사랑을 배우고 남편과도 더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가고 있었답니다. 그 따뜻함이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실 거예요. 시부모님께 받은 그 사랑과 존중을 잊지 않고 저도 가족에게 두 분처럼 그런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았고요. 딸 하나 아들 하나 낳아 기르면서 제가 친정 부모님께 받지 못한 사랑보다 시부모님을 보고 배운 사랑을 전해주려고 노력도 했어요. 그 덕분인지 저희 딸과 아들도 다들 착하게 잘 자랐고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도 예의 바르게 정을 잘 표현하는 아이들이니까요. 시부모님은 손주들에게도 사랑을 잘 표현하시는 분이라 아이들도 느꼈겠죠.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시부모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는 게 저에겐 큰 기쁨이었어요.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아가면 언제나 반갑게 맞아주시고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할머니 할아버지 품에 안기며 웃음을 터뜨리곤 했거든요. 특히 명절이나 주말이면 아이들과 함께 시댁에 가서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시는 시부모님 모습을 보면 마음이 참 따뜻해졌고요. 할아버지께서는 아이들과 함께 공원에서 공놀이도 하시고 할머니께서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을 직접 만들어주시며 정성껏 챙기셨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도 저 자랄 때보다는 조금 유해지긴 하셨지만 시부모님이 그렇게 해주셨기에 저희 아이들이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죠. 아이들은 그런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라서인지 서로를 배려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이 자연스레 커지는 것 같아요. 저도 아이들이 시부모님께 마음을 표현할 때마다 참 흐뭇하고 뿌듯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해요. 큰 소리로 말하는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이 저에게도 큰 행복과 힘이 됐고요. 아이들이 잘 자라 어엿한 어른이 되는 모습을 보며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쌓아갔죠. 시부모님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들이 계속 이어지길 진심으로 바라면서요. 그런 분들이 갑자기 곁에 없다는 사실이 우리 모두에게 너무 큰 상실이 되더군요. 조금 안 좋은 곳이 있기는 했지만 특별한 질병이 있는 게 아니었기에 더 오래 저희 곁에 계시지 않을까 생각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시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전날 저녁, 저희 가족은 평소처럼 일상을 함께 보내고 있었습니다. 시댁에 가지는 않았지만 시부모님과 아이들이 통화를 했고요. 어릴 때부터 매일은 아니더라도 자주 통화를 하게 했더니 시댁에 가지 않으면 시부모님께 전화를 해서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를 잘하거든요. 그 모습이 너무나도 평소와 다름없어서 누구도 다음날 닥칠 일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답니다. 다음날 아침 휴대전화가 울렸을 때 저는 얼떨떨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숨을 안 쉰다. 갑자기 이상해. 시어머님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었을 때 그 말이 마치 심장을 찌르는 듯
가슴 한가운데 꽂혀 숨이 막히는 느낌이더라고요. 시어머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 집안은 순식간에 고요해졌고 무거운 슬픔이 우리 모두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장례 준비가 시작되자 가족들은 모두 제각기 슬픔을 참으며 맡은 바 일을 해나갔습니다. 시아버님이 좋아하시던 옷을 조심스럽게 정돈하고 평소 즐기시던 음식을 장례식장에 마련했죠. 아이들은 무거운 분위기에 계속해서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지만 가족 모두가 서로를 위로하며 슬픔을 나누었습니다. 시어머님께서는 장례가 치러지는 동안 깊은 한숨을 내쉬시며 저희 곁에 계셨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염을 하며 조용히 말씀하셨죠.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남편. 너무 고마웠어요. 당신과 함께 살아서 너무 좋았어요. 시어머님의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참았던 눈물이 참기 힘들어져 고개를 돌려 울음을 삼켰습니다. 가족 모두의 마음에 가득한 그 허전함과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장례식 당일 가족과 친지들이 모여 시아버님을 추모했습니다. 시아버님께서 평소 사랑하셨던 가족들, 일가 친척들이 모두 모여 각자가 그리움과 감사의 말을 전했고요. 저는 저희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이제는 하늘에 계신 시아버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난 뒤 시어머님은 고개를 들어 가족들을 바라보며 다독이시더군요. 우리 이제 힘내야 해. 아버님이 보고 싶어도 우리 잘 살아야 한다. 시어머님의 그 말씀에 저희 모두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으며 앞으로의 시간을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리라 다짐했죠. 그때부터 저는 더욱 시어머님 곁에서 힘이 되어드리고 싶었고 남편과 아이들과도 서로를 더 단단히 붙잡으며 슬픔을 견뎠습니다. 시아버지를 떠나보낸 후로도 시어머님께서 혼자 힘들지 않도록 저희 가족이 함께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려고 노력하고 있었고요. 비록 시아버지는 안 계시지만 우리에게 남긴 사랑과 따뜻함은 여전히 우리 가족 안에 깊게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요. 앞으로도 시어머님과 남편, 아이들과 함께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지켜가려고 했어요. 마음 한켠은 너무 아프지만 우리 가족이 더 단단해지고 서로를 더 사랑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했고요. 시아버지, 그리운 마음 늘 간직하며 편안히 쉬시길 기도하면서요. 저희 시어머님은 남편이자 저희 시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정말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저희도 시어머님께서 마음 편히 지내실 수 있도록 늘 신경 쓰고 노력했죠. 저희 가족은 할 수 있는 한 시어머니를 더 세심하게 챙기기 시작했어요. 시아버님을 잃은 슬픔이 얼마나 깊은지 누구보다 잘 알기에 시어머니께서 혼자 외롭지 않도록 늘 곁에 있으려 했었죠. 처음에는 저희 집으로 모시고 와서 좀 더 편히 지내시게 하고 싶었어요. 평소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도록 방도 마련해두고 아이들도 할머니와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고 싶었고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쉽사리 마음을 열지 않으시더군요. 내가 그 집을 떠난다는 건 아버님과의 추억도 떠나는 거잖니. 아직은 그럴 수 없다. 그 말씀을 듣고 저희는 무작정 강요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평생을 살아온 그 집, 그리고 그곳에 남겨진 시아버님의 흔적들 모두가 너무 소중하고 그 기억들이 시어머니의 마음을 지탱해주는 큰 버팀목임을요. 그래서 저희는 가능한 한 시댁에 더 자주 가는 쪽으로 마음을 정했어요. 아이들 퇴근 시간에 맞춰 함께 시댁으로 가서 시어머니와 시간을 보내고 저녁 식사도 같이 하며 소소한 일상을 나누기도 했죠.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을 직접 해가기도 하고 아이들과 함께 사진첩을 보며 시아버님과의 추억 이야기를 듣기도 했어요. 슬픔 속에서도 시어머니가 웃음을 지을 때면 저희도 마음 한구석이 따뜻하더라고요.
남편도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틈틈이 시댁에 들러 어머니를 도왔고, 저는 아이들이 학교에 다녀오는 길에 시어머니가 필요하신 것을 챙겨드렸어요. 작은 것 하나라도 소홀히 하지 않으려고 모두가 마음을 모았답니다. 비록 시어머니께서 시댁을 떠나지는 않으셨지만 저희 가족이 자주 찾아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점점 마음의 빈자리가 조금씩 채워지는 듯 했어요. 그동안 무거웠던 시어머니의 표정도 점점 부드러워지고 예전보다 더 자주 미소를 지으시는 모습을 보며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슬픔을 나누고 서로를 지지하는 가족으로 남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사랑과 존경으로 시어머니를 든든히 지켜드리려고요. 하지만 사실 시어머니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정신적으로 많이 혼란스러워졌다는 그 중요한 사실은 미처 몰랐습니다. 항상 저희만 보면 웃으셨고 식사도 잘하셨기에 눈치도 못 챘던 거죠. 그러다 그 사실을 알아채는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후회를 하게 되었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2년이 흘러 딸아이가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저희에겐 첫 결혼을 치르는 일이라 부족하게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니는 일터에서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개를 들었어요. 딸아이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들기 시작했거든요. 혹시나 몰라 데뷔를 조금 하고 싶어서요. 그런데 때마침 제 순번일 때 아이가 사이 될 사람을 집에 데리고 와 인사를 시키더니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개돈 순서가 제가 될 차례라 너무 잘 됐다 싶었죠. 그러다 며칠 전 저희 가족이 딸 혼수비를 모으기 위해 개돈을 받는 날이었어요. 그날은 웬일로 시어머니께서 집에서 하루 쉬시겠다며 오신 날이었죠. 그래서 시어머니께 개돈을 보여드리며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저 개돈 받은 거 합쳐서 연진이 결혼시키려고요. 오늘은 너무 늦어서 내일 은행에 가서 돈 넣고 연진이 줄 거예요. 어머니, 제가 새색시 된 게 엊그제 같은데 저희 딸이 시집을 가요. 그런 저에게 시어머님은 웃으시며 그러시더라고요. 그러게, 우리 며느리 이러다 곧 할머니 소리 듣는 거 아니니? 나는 너희 시누이 시집 보내고 할머니 소리 듣는데 아유 그렇게 좋더라. 시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마음이 따뜻해지더군요. 저희 엄마한테 딸아이 결혼 이야기를 했더니 한복값 이야기만 하셨거든요. 어쩜 나이가 드셔도 자식 마음보다 자신 꾸미기가 먼저인지 서운하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님께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시며 좋다고 해주시니 딸아이 시집 보내는 섭섭한 마음이 누그러지는 것도 같더군요. 그래서 괜히 더 웃어 보이며 시어머님 앞에서 돈을 가방에 넣으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 기분이 좋으니까 더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우리 어머니 좋아하시는 삼치조림 할까요? 아니면 우렁이 사다가 강된장 해먹을까요? 그런 저에게 시어머님은 웃으시면서 아무거나 먹자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우리 며느리가 해다주는 반찬이 다 맛있어서 밥을 많이 먹어. 이제는 입에 붙어서 뭐가 됐든 다 맛있어. 다 좋다. 그런 시어머님께 콩나물국 끓여서 삼치조림을 해드렸습니다. 시어머님은 정말 밥 한 톨도 남기지 않고 다 드시더라고요. 가족들도 잘 드시는 시어머님을 보며 기분 좋게 식사를 마쳤죠. 우리 며느리 솜씨가 어찌나 좋은지 밥이 꿀맛이다. 그래도 이렇게 여럿이 먹으니까 좋기는 하네. 너희 아버지도 좋을걸. 시어머님의 말씀에 다들 마음이 좋기도 하고 슬프기도 해졌습니다. 티 없이 웃으시는 시어머님의 모습이 좋다가도 시아버님 이야기에 슬퍼졌으니까요. 그래도 그날 저녁 시어머님과 함께한 식사 자리는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밥상 위에는 제가 정성껏 준비한 삼치조림과 콩나물국, 그리고 제철나물 반찬들 정도로만 차린 상이었지만
매우 만족스러웠고요. 시어머님은 젓가락을 들 때마다 참 맛있다며 웃음을 감추지 못하셨어요. 가끔은 시어머님이 젊었을 때 이야기를 꺼내시며 옛날 일들을 조곤조곤 말씀하셨고, 저희 가족들은 그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자연스럽게 웃음꽃을 피웠죠. 딸아이도 시어머님과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었고, 남편은 옆에서 조용히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어머니 이렇게 웃으시는 모습 보니 정말 다행이다 싶어요. 저도 조심스레 말씀드리자 시어머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살며시 미소를 지으셨어요. 저녁 내내 집안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고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더 이해하고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는 다 같이 거실에 모여 차를 마셨죠. 시어머님께서 좋아하시는 쌍화차를 끓여드리니 손끝에 전해지는 그 따뜻함에 모두가 마음까지 녹는 듯 했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자주 모이자.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고 저희 모두 그 말에 힘주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아이 결혼 준비에 분주하지만 이렇게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를 배려하며 보내는 시간 덕분에 마음 한켠의 걱정이 조금은 덜어진 것 같았죠. 어느새 밤이 깊어 시어머니가 편안한 얼굴로 하신 말씀이 저희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이런 날이 많았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가족 모두가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며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날들이 계속되길 바라며 잠이 들었죠. 그런데 다음날 아침 갯돈이 몽땅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출근 전에 은행에 들러 돈을 입금하려고 일어나자마자 돈부터 확인했는데 아무리 가방 속을 뒤져도 돈이 없는 겁니다. 깜짝 놀라 시어머니가 주무시는 방문을 두드리며 말을 했죠. 어머니, 혹시 제가 갯돈 가져온 거 못 보셨나요? 그렇게 말하며 방을 살피는데 시어머니가 안 계신 겁니다. 놀라서 방에서 나와 집안 여기저기를 살폈지만 시어머니는 안 계시더라고요. 돈도 없어지고 시어머님도 안 계시니 정말 팔짝 뛰겠더군요. 혹시나 싶어 시댁으로 전화를 드렸는데도 받지 않으셨어요. 얼른 시댁으로 찾아가 봐도 안 계시더군요. 돈이야 분명 집에 뒀으니 있으리라 믿었지만 시어머님이 갑자기 방에 안 계시고 시댁에도 안 계시니 정말 큰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점 커지는 불안을 참지 못하고 결국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어요. 남편은 하룻밤 정도는 기다려보자고 했지만 저는 안 되겠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제 시어머니가 갑자기 안 보이셔서 걱정이 돼서요. 실종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경찰분들은 침착하게 제 말을 들어주셨고 몇 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시어머니의 인상착의, 마지막으로 시어머니를 뵌 시간과 장소, 평소 건강 상태 등 가능한 모든 정보를 최대한 자세히 전했죠.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신 분이다 보니 실종의 가능성을 놓칠 수 없으니까요. 그 다음 날까지 초조한 마음으로 전화를 계속 기다렸어요. 몇 시간이 아니라 몇 분조차 너무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던 중 갑자기 휴대전화 벨소리가 울렸고 화면에 모르는 전화번호가 떴어요. 심장이 마구 두근거리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은정 여사님, 실종신고자분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시어머니 찾았습니다. 무사히 계십니다. 그 한마디에 가슴에 있던 무거운 돌덩이가 내려앉는 것 같더라고요. 시어머니를 찾았다는 그 말에 안도의 한숨이 절로 나왔고 한동안 말문이 막혔죠. 어떻게, 어디서 찾으셨냐는 질문보다도 무사하다는 소식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급히 경찰서에 달려갔는데 시어머님이 저희를 못 알아보시는 겁니다. 그런 시어머님을 보고 저희 가족은 모두 놀라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죠. 그러고 있는데 경찰 한 분이 저를 따로 불러 조용히 말씀하시더라고요. 혹시 실종자분이 치매 있으신 거 알고 계셨냐고 하시더군요.
저는 깜짝 놀라 아니라고 손짓까지 휘저으며 말씀드렸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어머님이 얼마나 총명하신데요. 그럴 리가요. 저희 집에서 주무시던 어제 저녁에도 아무렇지 않으셨어요. 그러자 경찰분은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저에게 그러시는 겁니다. 어르신께서 마음이 아주 혼란스러운 상태시더라고요. 본인도 많이 놀라신 상태세요. 말씀 들어보니 남편분 이야기 하시던데 저희가 어르신 안전과 가족분들 안녕을 위해 일단 조치는 취했습니다. 돌아가신 남편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집을 떠나지 않으시려고 하셨나 봐요. 자꾸 집에만 가시겠다고 하시는데 모시고 가시고 병원은 꼭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날 경찰서에서 무너진 건 제 마음뿐만이 아니었어요. 처음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믿고 싶지도 않았죠. 하지만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경찰에게 전해 듣고서야 그동안 제가 몰랐던 시어머니의 아픔을 비로소 마주할 수 있었어요. 시어머님은 남편, 그러니까 제 시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그 슬픔을 마음속에 꾹꾹 눌러 담고 계셨던 거더라고요. 말로 표현은 안 하셨어도 얼마나 그리워하고 또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그 깊이를 감히 제가 다 헤아릴 수는 없었지만 말이죠. 아마 그동안 티가 나지 않아서 그렇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셨다는 경찰의 말에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무너지는 마음을 안고 경찰서 복도 한켠에서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부끄러운 줄도 몰랐어요. 그냥 그 순간만큼은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경찰이 저를 다시 한번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정말 믿을 수 없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님께서 그 아침에 혼자 집을 나가셔서 한동안 헤매셨는지 한낮이 되어서야 저희 집 근처 번화가의 골목 끝에 있는 4층짜리 낡은 건물 옥상까지 올라가셨대요. 거기서 손에 들고 있던 현금을 그냥 허공에 뿌리셨다는 겁니다. 바람에 날리며 사방으로 흩어진 지폐들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들었고요. 그 모습을 보고 신고한 시민들 덕분에 경찰이 출동했지만 시어머님은 이미 혼란스러운 정신 상태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다고 해요. 그러더니 경찰이 제게 꾸깃꾸깃해진 지폐들을 건네주셨어요. 비닐봉지에 담긴 그 돈뭉치를 보는데 어딘가 익숙한 기분이 들었죠. 바로 제가 잃어버린 갯돈이 떠오르더라고요. 가방 깊숙이 보관해두었던 그 돈이 시어머님과 감쪽같이 사라졌으니까요. 그저 제가 착각했거나 잘못 든 줄로만 알았던 그 돈을 시어머님이 가지고 가신 거예요. 시어머님을 찾느라 정신이 없어 생각도 못하고 있던 돈이었죠. 그런데 결국 시어머님의 손에 쥐어져 있었던 거더라고요. 그리고 그 돈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 속에서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의 무게를 쏟아내는 방식이 되어버려 허공을 가로지르게 된 거죠. 그 순간 저는 참담함과 안타까움, 그리고 죄책감까지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시어머님의 마음을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토록 외로이 아파하실 때 조금 더 손을 내밀 수 있었어야 했는데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제 자신이 한심하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자 저는 시어머님을 전혀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됐어요. 그분도 누군가의 아내였고 지금은 남편을 잃은 외로운 분이었다는 것을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는 게 참 아프더라고요. 정확한 금액을 모르니 최대한 찾은 돈만 추스린 거예요. 왜 돈을 뿌리셨냐고 물어도 할머니가 대답도 못하시고 할아버지만 찾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돈을 바라보며 더 놀라운 사실도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그만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이 돈으로 우리 남편 좀 찾아주세요. 다 가져가고 우리 남편 좀 찾아주세요. 그렇게 고함을 치시며
손에 들고 있던 돈다발을 하늘로 뿌리셨답니다. 그 장소가 하필이면 아래가 바로 시장으로 가는 주요 통로라 사람도 많았고요. 사람들이 갑자기 떨어지는 지폐에 놀라서 고개를 들고 옥상을 쳐다봤고 누군가는 달려가 돈을 줍기 시작했죠. 5만원권 지폐들이 허공을 날아다니며 사람들 사이로 흩어졌을 거고요. 그 광경을 본 누군가는 핸드폰을 꺼내들었고 또 누군가는 소리를 질렀고 그야말로 한바탕 난리가 났던 겁니다. 당시 시어머님이 뿌린 제 갯돈은 무려 3천만 원이나 됐습니다. 가방 안에 차곡차곡 넣어두었던 돈다발이었고 장기간 모아둔 딸아이 결혼 자금이었죠. 그 많은 돈이 시장 입구 근처 도로 위, 가게 지붕 위, 심지어 자동차 본네트 위까지 퍼졌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놀라운 일이 벌어졌대요. 사람들이 돈을 주워가기는커녕 하나둘 모아서 경찰에게 가져다 주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누군가가 외치기 시작한 거죠. 아유, 이거 경찰에 갖다 줘야 하는 거 아니야? 아직 가져가지 마세요. 그 말에 동조한 시민들이 떨어지거나 날리는 지폐를 주어 손에 쥔 채 출동한 경찰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경찰은 사건을 접수하고 현장에서 수거한 돈과 시민들이 돌려준 금액을 하나하나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는 바람에 날려 멀리까지 갔고 가게 천장에 걸린 것도 있었지만 결국 500만 원을 제외한 전액이 원래대로 돌아왔다고 하시더군요. 그중 한 분은 그러시더래요. 아무래도 할머니가 정신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잘 챙겨주세요. 할아버지 뭐라고 하시는데 무슨 소린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저는 눈물이 더 쏟아져 주르륵 흘러내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누가 하늘에서 돈이 우수수 떨어지는데 그게 자기 돈이 아니라며 모아서 경찰에 찾아주라고 하겠습니까? 말 그대로 하늘에서 돈벼락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저에게 돌아온 돈은 500만 원 정도가 비는 액수였습니다. 시어머님이 옥상에서 돈을 이리저리 뿌리셨다 보니 하수구 같은 틈새로 흘러 들어간 것도 있었나 봐요. 그런데도 저는 그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물론 큰 돈이고 그 돈을 모으기 위해 개를 부으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아꼈던 고생들이 있긴 했지만 그 정도만 찾은 것도 하늘이 도운 것 같았죠. 딸아이에게 그만큼 더 좋은 것을 못 해준다고 해도 저는 돌아온 그 돈이 너무 값진 돈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저에게 정말 천복이 내린 듯한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며칠 뒤 경찰에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거든요. 제가 다 못 받은 갯돈을 한 기업가 분께서 선뜻 내어주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지역신문을 통해 저희 일을 기사로 읽고 돕고 싶다고 먼저 연락을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그날 경찰서에서 들은 말도 믿기지가 않는 상태였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다는 걸 너무 잊고 살았나 싶고 나 같으면 그렇게 했을까 싶기도 했으니까요. 그로부터 며칠 후 경찰서에서 전화가 또 걸려왔을 때만 해도 혹시나 남은 돈이 더 발견된 건가 싶어 조심스럽게 받았을 뿐이었죠. 솔직히 돈을 더 찾았다는 말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들려온 경찰의 목소리는 도저히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기업가 분께서 이번 일을 신문을 통해 접하셨대요. 도움을 주고 싶다 하시면서 저에게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분실된 500만 원을 기부하고 싶으시대요. 그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못하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저희 가족은 우리 형편에 맞춰 딸아이 결혼을 준비하기로 마음먹었고 시어머님 탓을 하지 말자고 스스로를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혹여 딸아이가 서운할까봐 넌지시 물었을 때 딸아이는 이렇게 말했었죠. 엄마, 나는 할머니가 무사히 돌아오신 것만 해도 다행이야. 그리고 나도 모은 돈 있고 조금 낮춰서 준비하면 다 할 수 있어.
그러던 찰나에 받은 경찰의 전화에 심장이 뛰고 손이 떨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분은 잠시 기다리시더니 그분이 남기신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직접적인 인사는 받지 않겠습니다. 그냥 이 돈이 잘 전달되기만 하면 됩니다. 돌아가신 저희 어머님도 치매를 앓으셨기에 마음이 쓰여 돕고 싶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눈에서는 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렇게 큰 돈을 아무 조건도 없이 이름도 밝히지 않고 건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진 분이실까 싶어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50이 넘도록 경품 추첨 하나 당첨된 적 없고 행운 같은 건 내 삶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며 살아왔거든요. 그런 제가 이런 기적 같은 도움을 받게 되다니 믿을 수 없을 정도였죠. 이제 그 돈은 단순한 돈이 아니게 되었더라고요. 저에겐 오랜 시간 참고 아끼고 소중히 모았던 딸아이의 결혼 자금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시어머님의 상처와 우리 가족의 눈물과 마음이 담긴 그야말로 무게 있는 돈이 되어버린 거였으니까요. 그런 돈을 그렇게 뜻밖의 방식으로 다시 채워주신 그분의 마음이 어쩌면 우리 가족에게 보내는 작은 기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잊지 말고 살아가라고, 함께하는 사람의 마음을 더 들여다보며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없이 손을 내밀어 주신 거겠죠. 저는 그날 이후로 매일 아침 기도합니다. 그분께서 어디에 계시든 하시는 일이 다 잘 풀리시고 그 따뜻한 마음 덕분에 또 다른 누군가도 용기를 낼 수 있게 되기를요. 그리고 저는 딸아이의 결혼을 준비하면서 이 일이 우리 가족의 아픈 시간과도 같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와 동시에 사람의 따뜻함이 얼마나 큰 힘이 될 수 있는지를 알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기억으로 간직하려고 했습니다. 그날 하늘에서 떨어진 건 어쩌면 돈이 아니라 잊고 살던 사람의 온기였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저 너무 감사할 뿐이니까요. 그동안 힘든 마음을 드러내지 않으시려고 애쓰셨던 시어머니의 모습을 조금씩 더 알게 된 것만으로도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었고요. 저희 가족 모두는 더욱더 시어머니 곁에서 위로와 사랑을 드려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후로 며칠간 말도 없이 방에만 계셨어요. 아마도 후회와 놀람이 뒤섞이셨겠죠. 그래서 저희 가족은 시어머니가 그 집을 떠나지 않기를 원하시는 마음에 맞춰 시어머니 바로 옆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간직하고 싶으신 시아버님과의 추억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때마침 시어머니 옆집에 사시던 분들이 이사를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매일 아침 저녁을 시어머니와 함께 먹으며 지내게 되었죠. 낮에는 봐주시는 보호사님이 오시고요. 그래서인지 시어머니도 마음을 조금씩 회복하시고 저희 가족도 다시 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건 주변 분들의 따뜻한 마음 덕분임을 잘 압니다. 저는 그날 시민분들이 보여준 양심과 행동이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시끌벅적했던 그 길목에서, 그 소란 속에서 누군가는 묵묵히 돈을 주어 경찰에게 가져가던 모습을 생각하면 벅차오름이 느껴지죠. 사람 사는 세상에 아직은 희망이 있다는 걸 그날 저희 가족은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그리고 받은 도움에 보답하고자 매달 조금씩 기부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힘든 순간이었지만 결국 모두가 함께 마음을 모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감사한 일이었기에 저희도 돌려드리고 싶어서요. 그리고 시부모님 두 분이 함께 나누었던 따뜻한 시간들을 기억하며 저희도 시어머니가 다시 웃음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시어머니를 정성껏 모시며 살아갈 거고요.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의 삶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무언가를 잃기도 했지만 사실은 많은 것을 얻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시어머니의 아픔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분이 지닌 슬픔과 외로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죠. 누군가는 이 일을 단순한 사고나 실수라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그 모든 순간이 소중한 배움이자 성장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완벽하지 않기에 서로 기대고 또 채워주는 게 가족이 아닐까 싶어요. 하늘에서 돈이 흩날리던 그 기묘한 하루는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하는 이를 잃은 한 사람의 절절한 그리움이 터져나온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따뜻하게 감싸 안아준 건 낯선 이들의 양심,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기도, 그리고 우리가 잊고 살던 사람의 선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하루하루를 더 조심스럽고 따뜻하게 살아가려 합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나누는 식사, 아이들의 웃음소리, 남편의 다정한 눈빛 속에 감사할 이유를 매일 찾고 있어요. 언젠가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내어 볼 날이 오겠죠. 그땐 오늘보다 조금 더 나아진 우리가 그날의 기적을 또 한 번 떠올리며 지금처럼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직 따뜻하다는 걸 믿게 해준 모든 사람들에게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곁에 있어주는 가족에게 더없이 고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